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퍼징, 모징, 알고 보면 이징, 제5의 해킹하는 부엉이에서 퍼징 A to Z의 발표를 맡은 장종민이라고 합니다. 저의 목차입니다. 제 목차는 퍼징을 스펠링으로 분류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FU에서 좀 뻑이라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두 번째까지 듣고 나면 ZZ 하면서 웃으면서 이해를 하고 마지막에는 ing으로 실제 퍼징할 수 있는 정도까지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부산외국어대학교 스마트융합보안학과에 재학 중이며 현재 팀 H포시에 소속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진행한 프로젝트나 수상 내역이 궁금하신 분들은 발표가 끝난 뒤에 제 블로그로 접속해서 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의를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께 퀴즈 하나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채팅으로 쳐주시면 되고 먼저 해당하는 코드는 시크릿 키를 템프 폴더에 있는 첫 번째 파일의 이름을 받아와 그 파일에 ASCII 코드를 저장해 사용자가 입력한 입력값과 비교를 해서 맞으면 쉘을 떨어뜨리는 프로그램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크랙할 방법을 채팅으로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네, 무차별 대입 방법도 있고요. 뭐 다른 분들도 부끄러워서 채팅을 못 치는 걸 수도 있으니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방법은 손으로 1부터 255까지 ASCII 코드가 255니까 255까지 입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브루트 포스, 그러니까 무차별 대입을 하는 방법이 존재하고 세 번째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동화하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퍼센트 입력도 뭐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버그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퍼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퍼징은 자동화된 소프트웨어 테스트 기법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에 무작위 데이터를 입력하여 소프트웨어의 크래시 혹은 메모리 누수 등 개발자가 생각지 못한 케이스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테스트하는 소프트웨어 정보성을 높이는 데 사용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상 소프트웨어의 인풋을 자동으로 생성하여 테스팅하고 버그를 유발하는 데이터를 찾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고 퍼진과 같이 자동화시켜 프로그램을 테스트할 경우 효율적이고 빠르게 대상 프로그램에 대해서 버그를 찾을 수 있으며 소스 코드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버그를 찾을 수 있으므로 프로그램의 버그를 찾는 데 있어서 빠질 수 없는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코드 커버리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코드 커버리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커버리지란 퍼징을 진행할 때 테스트가 얼마나 충분한가를 나타내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소프트웨어의 코드를 얼마나 즉 실행했느냐를 나타내며 이는 곧 테스트 시 코드가 실행된 척도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코드 구조를 이루는 것은 크게 구문, 스테이트먼트, 조건, 컨디션, 결정, 디시전입니다. 이러한 구조를 얼마나 커버했느냐에 따라서 측정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스테이트먼트 라인 커버리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코드가 한 번 이상 실행되면 충족이 되며 아래 코드를 예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테스트 펑션이 존재하고 input x를 입력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스타트라는 프린트 결과를 내놓고 그 다음에 x를 0보다 큰지 비교해서 x가 0보다 크다면 x가 0보다 큽니다라고 출력하고 마지막에 테스트 엔드라는 결과를 내놓습니다. 각각 코드에 테스트 1, 테스트 2, 테스트 3, 테스트 4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코드에서 테스트 0를 입력했을 경우 케이스 1, 케이스 2, 케이스 4는 실행되지만 x가 0보다 작으므로 테스트 3는 실행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테스트 4에서 3개만 실행되었으므로 4분의 3 곱하기 100 해서 75%의 코드를 커버했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컨디션 커버리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컨디션 커버리지는 각 분기문들에 대한 커버리지입니다. 아래 코드를 예제로 설명드리면 거의 비슷한 함수인데 테스트 함수에 x, y를 입력으로 받고 x가 0보다 큰지 y가 0보다 작은지를 엔드 연산으로 비교를 한 뒤에 작다면 x가 0보다 크다라고 출력을 하고 끝나는 코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 코드의 조건식에서 컨디션 커버리지를 모두 만족하는 입력값은 테스트 1,1과 테스트 -1,1이 존재합니다. x는 0보다 큰지의 조건식에서 1, -1은 true, false를 모두 만족하며
y는 0보다 큰지에 대한 조건식에서 true, false를 모두 만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입력은 모든 컨디션 코드를 커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식은 모두 false를 반환하므로 이런 조건식을 확인하지 못하는 문제가 단점이 존재합니다. 다음으로 decision branch coverage입니다. 모든 조건식이 true, false를 가지면 충족이 됩니다. 아래의 코드 예제로 설명을 해보면 거의 비슷한데 달라진 점이 x가 0보다 큰지 and y가 0보다 큰지를 비교합니다. 위 코드 조건식에서 true, false 모두 가질 수 있는 값은 1,1과 0,1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x는 0보다 크고 y는 0보다 큰 것을 모두 만족하여 밑에 코드가 실행이 되고, 두 번째는 x가 0보다 작기 때문에 y는 비교하지 않고 false를 반환하게 됩니다. 모든 조건식을 만족함으로 decision 혹은 브런치 커버리지를 만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퍼징의 상황별 분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이트 박스 테스팅, 그레이 박스 테스팅, 블랙 박스 테스팅 세 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화이트 박스 테스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소스 코드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테스팅 방법입니다. 소스 코드를 가지고 있다는 특징 덕분에 아래에 테스팅 기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컨트롤 플로우 테스트, 데이터 플로우 테스트, 브런치 테스트, 파인 패치 테스트, 패치 테스트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소스 코드를 말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부분만 떼서 퍼징을 진행한다거나 필요한 부분을 패치하여 코드에 대한 퍼징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다음으로 그레이 박스 테스팅입니다. 내부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구조체 혹은 알고리즘에 대한 문서를 통해 내부 프로그램의 구조를 부분적으로 알고 테스팅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압축을 해제하는 프로그램을 퍼징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언집 프로그램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zip 파일 구조에 맞게 퍼징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고 해당 zip 파일 포맷을 보고 그거에 맞는 퍼징 방법론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테스트하는 걸 그레이박스 테스팅이라 할 수 있고 아래의 기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매트리스 텍스트, 리그레이션 테스트, 패턴 테스트 등 많은 테스트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블랙박스 테스팅의 경우 소스 코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테스팅입니다. 소스 코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바이너리만을 이용하여 테스팅합니다. 아래의 테스팅 기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덤 베이스드 테스트, 디시전 테이블 테스트, 올 peer 테스트, 신텍스 테스트, 유즈 케이스 테스트, 유저 스토리 테스트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흔히 말해 소스 코드만을 가지고 있지 않고 바이너리만 존재하기 때문에 덤퍼징이라고 하는 것을 거의 주로 사용하고 이는 뒤에서 예제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퍼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퍼저란 퍼징을 자동으로 실행하고 테스트한 뒤 이상 행위가 발생할 경우 해당 테스트 케이스를 저장하고 버그를 분류하는 자동화 퍼징 도구입니다. 퍼저의 아키텍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크게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테스트 케이스 제너레이터, 루어, 워커 이 세 가지가 존재하게 됩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테스트 케이스 제너레이터의 경우 타겟 프로그램에 입력할 데이터를 생성하게 됩니다. 입력할 데이터를 생성하는 방식에 따라서 두 가지로 분류하게 됩니다. 첫 번째, 스마트 퍼저, 두 번째, 덤 퍼저 두 가지로 분류하고 스마트 퍼저의 경우 프로그램의 입력 데이터 구조를 파악하여 해당 구조에 맞게 뮤테이션을 진행합니다. 다음으로 덤 퍼저의 경우 랜덤한 데이터를 생성하여 뮤테이션을 진행합니다. 여기서 뮤테이션이라 함은 데이터를 랜덤 혹은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 변경해서 테스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거의 경우 퍼징을 돌리는 중 버그 혹은 이상행위 분석이 필요한 정보를 저장합니다. 크래시, 테스트 케이스를 저장하며 여기서 크래시는 흔히 말하는 프로그램에 버그가 났을 경우 그 버그 종류나 그런 것들 그리고 테스트 케이스라 함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테스트 케이스 제너레이터가 생성한 인풋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드 커버리지 베이스드 퍼저의 경우 새롭게 발견한 코드 커버리지도 저장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코드 커버리지 베이스드 퍼저라는 것은 일단 코드 커버리지를 보면서 얼마나 코드를 커버했느냐를 측정을 하면서 퍼징을 진행하는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퍼징을 진행할 경우 새로운 커버리지를 발견했을 때 그거에 대한 인풋을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코드 커버리지도 저장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로그들을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크래시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워커입니다. 워커는 제너레이터에서 생성한 입력 데이터를 받아 실행하고 이상행위를 탐지합니다. 테스트 케이스 제너레이터에서 생성한 테스트 케이스를 실행하며 이상행위를 탐지하게 됩니다. 여기서 크래시 혹은 이제 흔히 말하는 버퍼 오버플로우나 버그가 발생했을 때 이러한 이상행위를 탐지해서 로거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퍼징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퍼징 케이스는 크게 가이디드 퍼징, 덤 퍼징, 스마트 퍼징이 존재하고 먼저 가이디드 퍼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이디드 퍼징의 경우 테스트 케이스의 생성을 코드 커버리지를 넓히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며 테스트 케이스에서 변경할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 부분의 데이터만 변경하는 것입니다. 코드 커버리지는 바이너리의 여러 로직을 얼마나 많이 거쳤는지에 대한 척도라고 앞에서 말씀드렸고 코드 커버리지가 높다는 말은 더 많은 로직의 테스트 케이스가 입력되었다는 것이며 이는 곧 버그를 찾을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코드 커버리지를 넓히는 방법은 좀 많지만 뭐 여기서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큰 주제 같으니 일단은 다음 혹시 제가 발표할 기회가 된다면 그때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덤퍼징입니다. 랜덤한 데이터를 생성하여 대상 소프트웨어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 없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퍼징의 경우 덤퍼징과 다르게 스마트 퍼저는 입력에 대한 구조를 미리 파악하고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합니다. 예를 들어 XML 퍼징을 진행할 경우 XML 데이터 구조를 파악하고 XML 파일 포맷에 맞게 맞추어서 퍼징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XML 파일 포맷에 맞춰서 퍼징을 진행한다는 것은 데이터를 뮤테이션 할 때 XML 포맷을 맞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실제 덤퍼징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퀴즈를 냈던 get file name py를 퍼징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게 해당 소스 코드이고 원래는 C 코드를 주로 퍼징을 진행하는데 C나 C++을 주로 퍼징을 진행하는데 일단은 저희는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파이썬 파일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퍼저의 아키텍처는 크게 로거, 테스트 케이스 제너레이터, 워커 세 가지가 있었고 이를 각각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임포트한 라이브러리는 폰툴과 랜덤 이 두 가지만 임포트했고요. 다음 먼저 테스트 케이스 제너레이터의 경우 제너레이터라는 함수를 선언하여 랜덤 랜드인트에서 0부터 255까지 랜덤한 숫자를 생성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로거의 경우 데이터를 입력받으면 이제 키는 뭐 데이터다라고 출력하는 것을 만들었고요. 워커의 경우에는 프로세스, 폰툴에 있는 프로세스죠. 프로세스를 오픈하는데 파이썬 3로 get pyname.py를 실행합니다. 그리고 send line after를 통해서 input number 다음에 데이터를 전달하게 됩니다. 여기서 데이터는 워커에 전달된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제 처음 파일 ASCII 코드와 동일하다면 correct를 출력하기 때문에 receive line에서 correct가 뜬다면 return true를 아니라면 프로세스를 닫고 return false를 하게 됩니다. 이제 퍼징 함수를 정리하고 while true문을 시작해서 데이터를 제너레이트하고 워커에 전달한 다음 true면은 correct 맞은 거기 때문에 로거에 전달한 다음 브레이크 해서 퍼징을 멈추도록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덤퍼징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퍼징을 진행하게 된다면 실제로는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 저희는 스마트하게 퍼즐을 바꿔보겠습니다. 흔히 퍼즐을 바꾼 다음은 이제 제너레이터 혹은 퍼징하는 함수를 변경하는 뭐 방식이 많은데 저희는 테스트 케이스 제너레이터를 수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미리 분석을 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은 ASCII 코드가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0부터 255까지 숫자 중에 하나가 들어갈 것이므로 제너레이터에서는 인덱스를 받고 인덱스를 플러스 1 해서 리턴하는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동일하고 퍼저에서 데이터는 0으로 정의한 다음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다시 업데이트해서 1씩 증가시켜가며 워커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로 실행되는 것을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쭉 실행되다가 네, keys 112
110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거의 4초 동안 실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0이면 P인가? 네, P겠죠? 네, P라고 하는 거, 첫 번째 파일이 P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조금 스마트하게 하면 앞에서 만약 퍼즐을 진행했다면 거의 언제 나올지는 잘 모르지만 지금은 4초면 충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스마트하게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 제너레이터를 자, 여기서 파일 네임을 임자값으로 받아오죠. 그럼 파일 네임은 프린터블한 텍스트일 확률이 높고 따라서 임포트 스트링을 통해서 프린터블한 텍스트를 받아와서 거기에 인덱스를 하나씩 증가시켜가며 OID, ASCII 코드를 구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나머지 코드는 거의 동일하고 퍼져도 거의 동일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코드를 통해서 실행을 해보면은 전에는 4초였던 것이 네, 1초면은 빠르게 퍼징이 완료돼서 키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테스트 코드에 한해서 조금 빠르게 진행된 거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테스트 케이스 제너레이터를 좀 더 스마트하게 바꿔가면서 퍼징을 진행하면 네, 질문 조금만 있다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케이스에 대해서 조금 더 스마트하게 퍼징을 진행하면 크래시 혹은 버그를 찾을 확률이 훨씬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질문이 들어와서 질문 먼저 받고 진행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박스 퍼징에서 프로그램 힙 출력 정보는 프로그램이 동작한다는 조건하에 이루어지는데 화이트박스 퍼징과 소스 코드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사용한 툴, 월, 특정한 방식, 리턴 값에서 플러스 1 하는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해당 질문이 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조금만 정리해서 보내주시면은 답변을 조금 더 이해가 가기 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저희가 퍼징을 할 때 속도를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전체를 대상으로 퍼징을 하는 방법이 있고 인 메모리 퍼징이라 해서 메모리 안에서 퍼징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퍼징은 프로그램 전체를 실행했다 종료하는 것으로 상당한 오버헤드가 발생합니다. GUI의 경우 더 많은 오버헤드가 발생하고 흔히 저희가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뭐 스톱 코드나 아니면 라이브러리를 DLL 라이브러리를 불러오는 것 같이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시점에서 많은 리소스를 소모하게 되는데 이를 없이 이제 인메모리 퍼징을 진행할 경우 코드 전체를 대상으로 퍼징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프로세스를 실행해 놓고 그 퍼징 코드에 대해서 뭐 CPU 레지스터 상태라든지 아니면 메모리 상태를 저장하여 그때그때 데이터를 메모리 안에서 뮤테이션을 하면서 퍼징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스톱 코드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혹은 프로그램을 종료할 때 발생하는 오버헤드가 없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퍼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후 더 많은 뭐 AFL과 같은 퍼저들이 존재하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 더 찾아보시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여기서 발표를 마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